시청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검찰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흥미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장동 사건 항소심이 큰 파장을 일으켰던 당시 집단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들이 인사조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당시 집단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고검장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대규모 법무연수원 전보, 이른바 유배와 더불어 승진 인사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달력보다 인사 명단을 먼저 넘겨보는 손이 바빠진 분위기일 겁니다. 한편 오늘 한덕수 선고로 매우 행복한 상황인데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과거 예언처럼 다시 회자되는 분석을 살펴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맡았던 문영배 선생이 강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휴먼 에러가 있고 시스템 에러가 있는데 이 둘을 섞어 놓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발언에 대해 약간 반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휴먼 에러는 맞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휴먼 에러를 저지르는 휴먼을 교체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은 동시에 시스템 에러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휴먼 에러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줄이느냐입니다. 사람은 실수한다면서 실수하는 사람은 절대 못 바꾼다는 논리는 참으로 안정적인 변명입니다. 덕담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토트넘이 유독 성적이 좋았던 해가 있었습니다. 경기를 아주 잘해서라기보다는 꾸역꾸역 이겨나가던 시기였죠. 그때는 케인이 이적하기 전이었고 케인과 손흥민이 서로 골을 주고받으며 어떻게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내용은 답답해 보여도 꾸역꾸역 골을 넣어 승점을 쌓아 올리면서 결국 챔피언스 리그에도 진출하더군요. 민주주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번에 싹 정리가 안 되니 답답하고 화가 나죠. 강선 후보 사건도 끝나지 않았고 이혜원 사건도 끝나지 않으니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티 하나 없는 완벽한 민주주의라는 옷은 세상에 없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제도를 꿈꾸는 순간 현실은 늘 먼지를 들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꾸역꾸역 골을 넣으며 승점을 쌓듯이 우리가 재작년 12월 3일 이후 지난 1년 동안 겪어온 사태들을 보면 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혼전 상황 속에서 밀어넣듯이 한 골 한 골 만들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기에는 엉성해 보여도 스코어보드에는 분명 점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1월, 2월이 되면 선거들이 연이어 나올 것입니다. 그중에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는 선거도 있을 수 있고 또 제대로 흘러갈 선거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꾸역꾸역 가는 길입니다. 인생도 세상도 그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만 달리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짜증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저쪽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상대의 얼굴을 상상하는 순간 분노가 웃음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메시처럼 술술 풀리듯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꾸역꾸역 골을 넣으면서 전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가면 좋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쪽이 결국 이야기를 쓰는 법이니까요. 네,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명시한 최종 목표, 그리고 헌법이 명령하는 형사사법제도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즉 국민의 권리 구제입니다. 검찰 개혁의 방정식은 단순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완벽하게 구제하되 검사의 권력 남용은 원천 봉쇄하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검찰이 없어도, 아니 검찰이 빠질 때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도 여기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가혹하게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본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 개혁은 복수가 아니라 휴머니즘입니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대통령의 진심이자 개혁의 동력입니다. 권력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 억울함을 겪어본 사람이 제도를 고친다는 점에서 이야기는 더욱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